이번 시간은 과제에서도 내줬던 스프링 JDBC를 사용해서 유절 DAO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과제를 하면서 데이터를 넣었네요. 유저의 ID,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4개가 있죠. 이 4개 정도는 뭐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KRACMGC 제이콥의 스프링에 데이2의 유저 패키지 아래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만드는 게 항상 이 밸류 오브젝트 또는 도메인 오브젝트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이게 먼저 있어야지 다음부터 DAO도 만들고 그 다음 것도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만드는데 데이터 해갖고 이제 그 롬복을 써서 게터 세터 다 만들고요. 투스트링도 다 만들어지는데 제가 투스트링을 조금 다시 재정의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애너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가 이 안에서 써주면 이거를 덮어 쓰거든요. 우선 투스트링으로 출력할 때 패스워드는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패스워드는 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이 다 출력되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뺐고, 또 목록을 출력할 때 루프를 돌리지 않고 그냥 한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 유저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뉴라인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유저를 출력하면 자동적으로 뭐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출력할 때 한 줄씩 출력되게 이렇게 투스트링을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DAO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과제로 내줬던 게 list user, get user, add user, update user, delete user 이렇게 있죠. list users는 회원 목록을 나타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회원 목록은 관리자 기능에서나 보지 사용자 기능에서는 회원 목록 보는 게 없어요. 그쵸? 우리가 다른 회원들 목록을 보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자용 기능인데 그래도 목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list id, email name, from user, order by id 이건 최신 순으로, 그리고 limit 여기 offset count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get user by, 제가 get user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 또 있어서 get user by id로 이름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회원 아이디로 유저를 셀렉트 하는 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조회 해갖고 내 정보 조회할 때 그때 이걸 쓰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add user 는 회원 가입할 때 쓰겠죠. insert user 해갖고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밸류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add user랑 update user는 지난번에 보울드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보통 add user, update user는 그 모든 컬럼을 여기다가 다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면은 불편해 갖고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list user나 get user나 delete user는 그냥 JDBC 템플릿으로 하는데 add user랑 update user는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QL문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를 SQL parameter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를 parameterized SQL 그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여기는 parameter에 지금 그냥 물음표를 쓴 게 아니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퍼미터는 이메일, 두 번째 퍼미터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미터에 이름이 붙은 걸 네임드 퍼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add 유저랑 업데이트 유저는 네임드 퍼미터를 썼고요. 다른 리스트 유저, get 유저, delete 유저는 그냥 이름이 없는 퍼미터 물음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제는 요 5가지인데 5가지에 없는 거를 이제 제가 2개를 더 추가했는데 실제로 우리 앞으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메일 비밀번호로 조회, 이거 아이디로 조회하는 거 말고 이메일 비밀번호로 조회하는 게 있는데 이거 로그인 할 때 쓰겠죠. 그래서 select id email name from user where email password equal 물음표랑 SHA-2 이렇게 SHA-2 함수를 써갖고 썼는데, 이거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가 같아서 셀렉트가 되면 이 셀렉트가 된 이 사용자로 로그인 한 거고요. 셀렉트가 안 되면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셀렉트가 되면 로그인, 셀렉트가 안 되면 로그인 실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수정이 있는데, 우리가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수정할 때 보면은 현재 비밀번호 넣고 새 비밀번호 넣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et password 하고 앞에 제일 처음 넣는 퍼미터에는 새 패스워드가 들어가고, 이 마지막 여기에는 현재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디는 현재 로그인한 자기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웨어절이 성립을 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되면 현재 패스워드가 맞아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이 업데이트문을 실행시켰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 패스워드가 틀린 거죠. 그쵸? 현재 패스워드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QL문 7개를 만들고 또 이 7개를 각각 실행시키는 메소드 또 7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DBC 템플릿하고 네임드 퍼미터 JDBC 템플릿하고 2개 필요합니다. 여기 로우 매퍼에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라고 있죠.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는 테이블의 컬럼하고 빈의 프로퍼티랑 이름이 같으면 자동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퍼를 구현해서 일일이 매핑을 컬럼별로 안 해줘도 자동 매핑이 돼요. 빈의 프로퍼티라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건 유저 빈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user.set id result set get string id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id 여기는 name 여기는 이메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럼하고 프로퍼티랑 같으면 자동 매핑하는 거, 이걸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가 합니다. 근데 프로퍼티가 뭐냐면 이게 지금 로우 매퍼 오브 유저니까 유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컬럼이 있잖아요. 프로퍼티는 이 유저라는 빈에 이 멤버를 프로퍼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멤버 이름이 뭔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이 게터 세터로 프로퍼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게터 세터 이름으로. 그러니까 게터 세터를 보고 프로퍼티를 판단하지 여기는 이 멤버를 보고 프로퍼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set i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set 이 메소드 set id에서 메소드 이름 요거 떼어내고 set 떼어내고 이 다음에 오는 이 첫 글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꾼 게 그게 프로퍼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id는 set id, name은 set name, 이메일은 set 이메일을 해갖고 매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의 프로퍼티는 멤버 변수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getter, setter, 메소드 이름을 보고 빈의 프로퍼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유저 로우 매퍼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회원 목록을 보시면 JDBC template.query, 목록은 quer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list users, 여기다 query 놓고 여기다 mapper 놓고 여기다 offset하고 count, 이렇게 파라미터, 여기 요 list users의 요 파라미터 요 자리에 offset하고 count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파라미터가 2개면은 여기도 파라미터를 2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회원 정보 조회, 한 건 조회는 query for object죠. 목록 조회는 query.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query문, row mapper, 그리고 여기다 파라미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회원 가입, 이제 조회가 아니고 가입은 이제 add, 뭐 추가 수정 삭제는 다 업데이트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문을 씁니다. 그리고 add user 하고, add user에 보면은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하고 파라미터가 3개죠. 그 여기다 물음표를 썼으면은 여기다가 user.get email, user.get id, user.get email, user.get name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3개를 여기다 쭉 나열해야 되는데, 이제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은 여기 있는 이 쿼리문에 파라미터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쓴 이 빈의 프로퍼티랑 이 쿼리에 거기 그 파라미터 이름이랑 같으면은 매핑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빈 프로퍼티 SQL 파라미터 소스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 add user 보시면 이 파라미터 3개에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빈이라는 유저 빈에서 여기가 이메일이다. 그럼 유저의 프로퍼티는 getter랑 setter를 본다고 했죠. 멤버 변수 이름을 보는 게 아닙니다. user.get email, user.get password, user.get name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유저도 마찬가지로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을 사용해서 씁니다. delete 유저는 그냥 JDBC 템플릿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1개, 2개 그렇게밖에 없을 때는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을 쓰는 것보다 그냥 JDBC 템플릿을 써서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나열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합니다. 뭐 3개나 4개 그 정도도 그냥 JDBC 템플릿을 쓰는 게 더 사실은 편하긴 한데, 우리가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을 사용하는 사용법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add user랑 update user는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가 더 있죠. 이메일 비밀번호로 조회하는 거랑 이제 비밀번호 수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get user by email password 쓴 다음에 user row mapper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패스워드, 파라미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비밀번호 수정은 JDBC 템플릿에 업데이트를 써서 파라미터 3개가 new password, id, old password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user row mapper는 여기 파이널 밸류니까 리팩토링을 해서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면 밑에 아래 이거 사용하는 것도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파이널 밸류니까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XML 파일을 보겠습니다. 빈 설정 파일인데요.
우리가 빈을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XML 파일에다가 빈을 써주는 방법이 있고, 클래스 상단에다가 컴포넌트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서 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쵸? 그래서 애노테이션을 쓸 때는 여기 이렇게 컴포넌트 스캔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컴포넌트 스캔을 해주면 여기는 요 패키지 아래에서 빈을 찾아서 빈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유저 DAO, 여기 이제 컴포넌트가 돼 있고 패키지가 이제 이렇게 이 유저 패키지 아래에 있으니까 빈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데이터 소스 빈을 만들고, 이 데이터 소스를 만들 때는 이제 컨스트럭터에다가 이 URL을 넣어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JDBC 템플릿하고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하고 두 개를 만드는데 둘 다 컨스트럭터 인젝션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소스를 넣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빈 JDBC 템플릿,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 그리고 유저 DAO, 요 4개의 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저 DAO에는 오토와이어드를 사용해서 아까 XML에 설정된 JDBC 템플릿하고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이 유저 DAO에 인젝션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 JDBC 템플릿,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 그리고 유저 DAO, 이렇게 4개가 스프링이 관리하는 매니지드 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패스 XML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하면은 클래스패스에서 이 파일을 읽어서 이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빈들을 다 컨텍스트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컴포넌트 스캔에서 한 빈하고 XML에 설정된 3개 빈하고 해서 빈 4개를 이 컨텍스트가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가 갖고 있는 빈 중에서 유저 DAO 빈을 꺼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스트 유저를 씁니다. 얘는 0번째 위치에서 5개, 그런 뜻이죠. 유저 리스트를 구한 다음에 유저 리스트를 로거 디버그를 사용해서 출력합니다. 여기서도 static final 로거 해갖고 로그 매니저도 get 로거. 여기서 임포트를 쓸 때는 로그 매니저라는 거나 로거라는 게 다른 패키지에도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org 아파치 로깅의 log4j 로거다. 이걸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system.out.println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로거를 사용해서 로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거.debug 해갖고 디버그로 유저 리스트를 출력했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안 열려 있네요. 이 XML 파일에 레벨이 에러로 되어 있군요. 디버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는데 여기 좀 장황하고 길잖아요. XML도 살짝 바꾸겠습니다. 패턴을 그냥 스레드랑 레벨만 찍는 걸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신 5개 목록이 188번부터 201번까지 쭉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쭉 이렇게 리스트로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add user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jacob 3, jacob 4 이렇게 있으니까
제이콥 5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이렇게 되고 패스워드는 ABCD로 적고 네임은 조원석으로 하고 이게 유저 빈을 만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컨텍스트 이걸 읽어서 유저 DU를 꺼낸 다음에 add 유저를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리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제 206번에 제이콥 5로 조원석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애들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요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고 이메일은 유니크 키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크 키가 프라이머리나 유니크 키가 중복돼서 들어가면은 스프링 JDBC에서는 duplicate key exception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가 들어갔는데 206번으로 5가 들어갔는데 5를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예, 같은 이메일을 다시 넣으니까 이메일이 중복돼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익세션이 duplicate key exception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렇게 로거는 우리가 스트링에서 포맷을 한 것처럼 로거도 이렇게 여기다 파라미터를 줄 수 있어요. 이것도 parameterized logging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 브레이스를 열고 닫은 자리가 파라미터 자리거든요. 요 파라미터에 이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중복되어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이메일은 jacob5@irape.com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get user를 해보겠습니다. get user 방금 넣은 거 206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예, 206번에 jacob5 조원석 나왔죠. 스프링 JDBC는 데이터를 꺼냈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 query for object에서 한 건 꺼내는 쿼리에서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그냥 null이 리턴 되는 게 아니고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 exception이 발생한다. 그 데이터 없을 때 처리를 하려면 exception을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207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07번 없으니까 exception이 발생해서 사용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206번은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잘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은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유저 익셉션 이것도 206번이고요. 이름을 조원석에서 제이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또 회원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잘 수정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유저는 206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4번으로 한다. 그러면 jacob4의 irape.com은 이미 다른 유저가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럼 역시 이것도 duplicate key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메일이 중복되어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캐치 문이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리스트를 보면 방금 206번의 이름이 조원석에서 제이콥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수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딜리트를 해보겠습니다. 딜리트는 나중에 하고요. 요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유저. 그래서 방금 인서트한 jacob5 ABCD 이걸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하고 아이디 206번 이메일은 이거 이름은 제이콥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잘못 썼어요. 그러면은 셀렉트가 안 되면
스프링 JDBC는 유저가 널이 되는 게 아니고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select가 안 되면 이렇게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캐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엔 업데이트 패스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6번에 그쵸, 206번의 패스워드가 ABCD였는데 이게 current 패스워드고 이게 new 패스워드죠. ABCD를 그냥 A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실행했더니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면은 이게 실행이 됐다는 건 업데이트 로우즈가 1이 되거든요. 그럼 비밀번호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패스워드가 A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 B로 해갖고 이걸 다시 ABCD로 패스워드를 바꾸겠다.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패스워드가 A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A를 해갖고 실행하면은 비밀번호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칠 때는 업데이트가 되면 비밀번호 수정한 거고,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업데이트 로즈가 0이 되면 비밀번호가 현재 비밀번호가 틀린 게 되겠죠. 현재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이렇게 될게요. 그리고 딜리트 유저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206번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가 되고 회원 탈퇴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딜리트 유저 같은 거는 회원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회원 탈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아이디가 사실은 들어가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 206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사실 해볼 필요가 사실 별로 없고, 굳이 하고자 하면 이것도 업데이티드 로우즈를 아까 여기처럼 판단을 해서 업데이트 로우즈가 0보다 크면 삭제가 되고 0이면 삭제가 안 된 거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스프링 JDBC를 사용해서 유저 DAU를 만들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